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 80살 이상 어르신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치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치매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요. 오늘은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이민성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그러니까 거의 60년 동안이나 의학계에서 믿어왔던 그 치매 원인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60년 동안은요, 의학계에서는 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단백질 찌꺼기인데요. 이게 뇌 속에 이렇게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의문점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예를 들자면 뇌에는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아주 가득 쌓여 있었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정신이 청명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 베타아밀로이드는 뭐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려고 지난 20년간 정말 수백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개가 넘는 신약을 개발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그 실체를 밝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2020년의 일인데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곳에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치매의 진짜 주범은요. 중증 반응성 별세포, 영어로는 Severe Reactive Astrocyte라고 하는 바로 이 세포라는 겁니다. 이 별세포라는 것은요, 평소에는 우리 뇌에서 아주 좋은 역할,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요.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같은 것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독성 물질 같은 거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뭐랄까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 뇌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성실한 동네 이장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뇌에 좋은 일을 하던 세포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이 착한 별세포가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해로운 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이게 갑자기 성격이 완전히 180도 돌변합니다. 그래서 뇌를 파괴하는 악당, 그러니까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당으로 변한 별세포는요,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화학 무기인데 이걸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무기로 주변에 있는 멀쩡한 뇌세포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끔찍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기억력이라던가 언어 능력 같은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점차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했던 69살 정민철 씨라는 분의 경우도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시면서 이 별세포가 나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 착했던 별세포를 그렇게 끔찍한 악당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원인들은 도대체 뭘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일상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별세포를 악당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들, 범행 동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가 거꾸로 우리를 지켜줘야 할 착한 별세포를 공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둘째는 직접적인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외상 또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가볍게 겪었던 뇌진탕 같은 것도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전물대 다친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셋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나타나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또는 아주 심한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이 뇌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도 해당되고요. 또 알루미늄 냄비나 알루미늄 호일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중금속, 그리고 농약 성분이라던가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쌓여서 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흡연이나 과음, 또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것, 운동 부족 같은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요.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일종의 해로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 세포가 마치 녹슬듯이 손상되는 현상인데 이런 환경이 바로 별세포가 악당으로 변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군요. 치매의 진짜 원인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이고 또 그 별세포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들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핵심적인 예방 전략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도 좋고요. 특히 중요한 건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겁니다.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꾸준히 하시고요. 또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같은 그런 근력 운동도 한 주 2회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라던가 견과류, 녹차, 또 카레에 많이 든 강황 같은 식품들이 우리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매일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금연, 그리고 술은 드시더라도 아주 조금만 드시는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독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나 특히 코팅이 벗겨진 냄비 같은 것은 사용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째, 꾸준히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또 뭔가를 새로 배우거나 건전한 게임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나 이웃과 자주 만나시고 여러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필요하다면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라던가 비타민 B군, 코큐텐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와, 10가지나 되는군요. 이게 참 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걸 다 지키면서 살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 중에서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10가지를 다 실천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그렇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스트레스 관리. 둘째,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셋째, 충분한 수면.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부터 먼저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3가지만 잘 관리하셔도요.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착한 별세포가 악당으로 변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네, 오늘 치매의 진짜 원인 그리고 또 구체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정말 귀한 정보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중요한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을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70세 이상 남성 성욕, 정말 사라질까?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고수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